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령마을기자단 2기 사진특강을 맡게 된 박진아라고 합니다. 그동안 3강 동안 정명진 대표님 통해서 여러가지 기사 쓰기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요. 사진은 굉장히 글쓰기랑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께서는 글감을 비유를 해가지고 그 글감을 찾아가지고 여러가지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흐름을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진도 역시 어떤 찍을거리가 생기면은 그 찍을거리들을 좀 버무려 보고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시선을 좀 표현을 해볼까, 그리고 다른 흐름을 좀 담아볼까 했을 때 조금 더 보기 좋고 자기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 찰나를 담는 게 이제 또 사진의 미학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자기가 포착할 것을 찾았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다른 시선으로 조금 만들어 보고 흐름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취재를 가시게 되면은 대부분을 찍게 되는 사진들이 아마 인물 사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인물 사진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살짝 담아봤고, 제가 작년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취재를 나가서 직접 글도 쓰고 사진을 찍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기도 하고, 보령마을 기자단 1기 분들께서 찍었던 이제 기사 중에 이 사진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 컷 정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습을 원래는 준비했었으나 이번에 이제 영상으로 만나보실 건데, 터치나 초점 그리고 뭐 노출 등을 통해서 어떻게 사진들이 좀 변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만나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시간은 찰나를 담기입니다. 여기 옆에 보이시는 사진이 파주 헤이리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한 문화공간 같은 곳에 이제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던 여인상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 마침 이 여인상의 얼굴에만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찍었습니다. 이후에 한번 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여인상 아래쪽에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풀밭 위에 여인상만이 덩그랗게 놓여 있는 느낌이 아니라 조명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번잡해 보이는 느낌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으실 때 뭐 지금 아니어도 나중에 와서 찍지 뭐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찰나를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2개씩 넘어가요. 이 다음 사진도 역시 파주 헤이리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제가 조금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은 그때의 그런 햇빛들을 좀 잘 포착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2층에 있던 테라스 같은 공간을 올라갔었는데 보라색의 인테리어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이때의 햇빛이 어떻게도 딱 이렇게 대각선으로 비춰질 때를 제가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사진들 중에 하나고요. 이 사진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처마와 복도 사이에 있는 틈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빛과 그림자의 대조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좀 봄철이잖아요. 봄에는 여기저기 새싹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공사장에 있던 이제 그런 철판들이 많이 녹이 슬어가지고 쌓여 있었고, 생명의 잎은 위대하죠. 막 아스팔트도 뚫고 올라오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새싹들이 쭉 올라오는데 주황색과 연두색의 대비가 너무나 이뻤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찍었는데, 만약에 뭐 그냥 나중에 찍지 뭐 라는 생각으로 갔으면은 넝쿨이 막 더 뒤접혀 있거나 아니면은 철판들이 사라지면서 이런 느낌이 안 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찰나를 포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역시 봄이니까 여기저기서 꽃들이 올라옵니다.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팝콘 같잖아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화꽃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찍은 적도 있었고, 길거리에 보면은 노란색 개나리, 분홍색 진달래들도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파란 하늘과 대비해서 이렇게 찍어버리면은 더 이렇게 부각되게 찍을 수가 있겠죠. 여기는 얼마 전에 갔다 온 곳이었어요. 아마 여기 정명진 대표님도 아실 텐데, 보령이 아니군요.
태안의 만대마을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마당에 이제 이렇게, 이게 아마 양파꽃으로 알고 있어요. 수선화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노란색 꽃이 이런 뒤에 약간의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차가워 보일 수 있는 철판의 구조물이랑 좀 대비되니까 그것도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아마 조금 더 시기가 지났으면은 옆에 있는 풀들 사이에서도 노란색 꽃이 피어 올랐겠죠. 그것보다는 전 지금이 조금 더 집중이 되고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두성이가 딱 귀엽게 이쁘게 피었어요. 저희가 보통 사진을 찍을 때 길 가다가 꽃이다 보고 그냥 눈높이에서 이렇게 찍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느낌일 겁니다. 근데 이 카메라를 들고 무릎을 살짝만 꿇게 되면은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나가는 길에 어떤 꽃이라든지 뭐 강아지라든지 이쁜 대상을 발견을 했을 때 사진을 찍을 때 그냥 눈높이에서 뚝 찍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어 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높여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제스처를 취해 보시면은 다른 느낌의 사진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지는 챕터가 바로 다른 시선을 한번 이렇게 구축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사진은 아마 맨 처음에 메인 화면에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남산에 있는 한 어떤 넝쿨 같은 것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이 대상이 같다는 게 조금 믿겨지시나요? 실은 그냥 우리가 가다가 어떤 대상을 발견했을 때 찍게 되면 그냥 이런 느낌일 거예요. 평면적인 느낌? 근데 카메라를 조금만 내려서 하늘을 바라보고 찍게 되면은 그 하늘의 밝음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런 식으로 역광을 활용한 사진을 찍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활동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가다가 단풍잎, 물에 젖은 비가 와가지고 촉촉한 단풍잎을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냥 눈높이에서 찍게 되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아래서 두게 되면은 제가 뭐 다른 효과를 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흑백 효과를 준 것처럼 아래쪽의 대상은 어두워지고 하늘은 조금 더 밝아지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찍으실 때도 역광이란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이렇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흔들린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흔들렸다고 모두 다 삭제해야 되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조금은 몽환적인 느낌을 내려고 했을 수도 있고 일부러 이런 것들을 의도해 가지고 조금은 흔들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길? 메타세콰이어 길. 이거 참 단어가 어렵네요. 발음하기 어려운데 가서 그냥 이런 데를 갔다 왔다 라는 사진밖에 안 될 텐데 카메라를 조금만 내려볼게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길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신발 신고 갔다 왔다 라는 것을 조금 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충동적으로 신발을 벗고 걷는데 이것을 담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바닥에다 놓고 뒤에다 돌을 갠 다음에 타이머를 맞췄어요. 타이머를 맞추고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좀 여러 번 시도를 했겠죠. 그래서 어떤 사진은 뭐 발이 안 나오기도 하고 발이 잘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나만의 느낌이 살아있는 사진을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여행지나 그런 데를 가셨었을 때 그냥 뭐 산이며 들이며 그런 것도 그냥 뚝 찍는 게 아니라 나만의 느낌을 어떻게 하면 좀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후에도 이 사진을 보면서 이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었었지라고 이렇게 추억을 되새길 수 있다면은 정말 유익한 사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포착할 대상을 찾았고 다른 시선도 시도해 보는데 그 사진이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지려면은 사진 속에서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콘의 정명주 대표님도 그러셨죠. 글감을 찾은 다음에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핵심 메시지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구성을 짜야 된다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그냥 뚝 찍는 게 아니라 어떤 근경, 중경, 원경 식으로 1번, 2번, 3번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주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사진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한옥에서 그냥 한옥을 찍었을 수도 있지만 처마를 약간 귀퉁이에 두고 이렇게 흐름을 한번 만들어 봤던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한옥의 처마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색깔도 인위적이지만 조금 자연색을 내포한 그런 은근한 색이잖아요. 근데 그 처마만 선보여도 이쁘겠지만 반대편에 있는 그 한옥 건물에 문이 이렇게 살짝 닫혀져 있었어요. 그 문을, 창틀을 앞에 두고 뒤쪽에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주면은 조금 더 흥미로워지겠죠. 성북에 있는 기름사라는 절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스님을 섭외를 해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연출을 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에요. 스님은 그냥 이렇게 먼 갈 길을 가셨던 거였고, 그 순간에 저는 이 주변에 있는 단풍잎이라든지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근경, 중경, 원경식으로 흐름을 만들어준 거죠. 이거는 아마 경복궁에서 찍었던 사진 같습니다. 경복궁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저 멀리 한복을 입은 이쁜 소녀들이 있는데 요 물길 연못 위에 이렇게 소녀만 담아도 이쁘겠지만 약간의 옆쪽에 이제 나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의 이게 뭐랄까요, 시선을 조금 막아주는 거죠. 시선의 분산을 조금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한복을 입은 소녀들에게 집중이 될 수 있게끔 시선을 유도를 하고 흐름을 만들어준 거죠. 네, 이 앞에 사진도 그렇고 뒤에 사진도 그렇고 이 한복을 입은 소녀들 제가 섭외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경복궁이나 덕수궁 같은 데 보면은 한복을 입고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소녀들을 따로 섭외를 하거나 연출을 하거나 한 게 아니지만, 사실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프레임, 이 네모를 찍고 싶었어요. 프레임 투 프레임이라고 네모 속에서 네모를 또 만들어 가지고 시선을 좀 더 집중시키는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프레임을 찍고 싶었는데 마침 한복을 입은 소녀들이 이렇게 쓱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운이 좋게도. 그래서 이제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찍었던 건데,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줄지어서 오고 있어요.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지나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사진은 아마 저 뒤에 미술관이 보이는 거로 봐서는 저는 덕숭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앞에는 두 명의 좀 이렇게 알콩달콩한 커플이 앉아 있고요. 저 멀리는 여성분이 혼자서 고독하게 앉아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물 간의 대조를 통해서 흐름을 만들어준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이제 이렇게 한복을 입은 소녀들도 만나봤고 커플들도 만나보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취재를 가셨을 때 인물 사진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찍을 수 있을까를 이제 조금 소개를 드려볼게요. 제가 맨 처음에 사진 수업을 들을 때 인물 사진을 찍어오라는 과제를 받았었는데 이거를 누구를 찍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청계천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나 리포트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섭외를 해서 사진을 찍어봤었는데요. 처음 찍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역광이어서 굉장히 인물이 어두워 보이죠. 그래서 한 걸음만 옆으로 가가지고 찍었더니 이제 빛을 사선을 두고 살짝은 조금은 밝아졌습니다. 맨 처음 사진보다는. 하지만 빌딩 숲이 이게 좀 너무 번잡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찍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떤 효과를 준 게 아닌데 피사 게심도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는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통은 이제 DSLR이나 그런 좋은 카메라들에서는 이제 이런 기능들이 조금 더 돋보이기도 하는데 스마트폰에서도 사실은 가능해요. 이게 피사체한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피사체에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 뒤에 부분은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들은 이렇게 아웃포커싱 처리가 됩니다. 카메라는 항상 이 중간 값의 명도, 빛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강의장 뒤편에 보이는 벽 같은 것도 흰색이지만 회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노출을 좀 조절해 주기도 하고 해서 좀 더 밝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 사진, 근데 이제 저 맨 처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빛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 노을력에 빛이 강하다 보니까는 앞에 있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찍히게 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찍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012년인가 인도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뭐 조도푸르라는 도시에서 어울렸던 친구들이랑 단체 사진을 찍었던 건데, 이 사진의 두 번째 아래쪽에 보시면은 주황색 티 입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처음 찍었을 때는 이게 뭐여 하는 느낌으로 카메라를 되게 어색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든 이 친구의 그런 좀 맑고 선명함을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든 좀 재롱을 좀 부리고 하면서 대상과 촬영자가 조금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시도를 했더니 약간 아직도 어색해요. 조금 친해진 것 같은데. 하지만 대상이, 그러니까 촬영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카메라를 인식하지 않고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을 때 마침내 이제 이런 사진이 찍게 되는 거죠. 이때 아마 빛이 조금 더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밝아진 느낌도 있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초점은 항상 눈에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보통 이제 얼굴 전체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눈동자에 또렷이 초점이 맞춘 것과 안 맞은 것의 인물 사진의 그런 몰입도는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다음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에요. 저희 부모님이랑 아마 서울숲을 같이 이제 이렇게 놀러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몽글몽글하고 블링블링한 효과를 준 게 아니에요. 이 옆에 있는 화단을 활용을 해가지고 역시 흐름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초점은 저희 부모님에 맞춰져 있지만 이 곁에 있는 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봄 기운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좋은 환경을 만났을 때는 왼쪽에서도 찍어보고 오른쪽에서도 찍어보는 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찍었던 그런 사진들을 만나보셨다면은 이번에 이제 일적으로 여러분들처럼 뭐 마을 기자님이시니까 어딘가 행사나 그런 곳에 가서 찍을 법한 사진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충남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추석맞이 특집 뭐 그런 장터를 열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찍었는데, 보통 어떤 행사나 그런 곳에 가보면은 이런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옆에 두거나 이렇게 부연 설명 같은 느낌으로 흐름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다른 글이나 어떤 부연 설명 없이도 이 사진 하나로도 언제 어디서 이런 제목으로 이런 부스들 이런 규모의 행사를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충남 어촌특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남 그 서해안 쪽에서 나는 그런 특산물들을 좀 선보였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글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김이라든지 그리고 감태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찍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기사를 전달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미 감태의 만족도에 대한, 좀 전에 보셨던 감태에 대한 만족도를 갖다가 주민분들에게 선보이고 그분들에게 어떤 가격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조사를 하는 것도 중점적이었었어요. 그 계셨던 연구원분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것들의 반응이나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 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찍었었고요. 역시 뭐 다른 해산물들도 찍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부스에 전시된 모습을 그냥 뚝 찍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대상에게 가까이 가서 찍어주게 되면은 그 대상에게 집중하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아마 우리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찍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멀리서 뚝 찍는 그런 사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이 교육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알려드리는 그런 교육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셨던 그 어촌 계장님이 주민분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있었고, 다른 강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조금 더 이렇게 담아봤었고요. 이렇게 뭐 연습하시는 그런 부분만 찍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효과를 주면서 변화를 주고 한 것들을 한 컷씩 한 컷씩 찍어가지고 세 컷으로 담아가지고 연결해서 보여준 것도 효과적일 수도 있겠고, 한 주민분은 정말 빼곡할 정도로 필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찍어주게 되면은 기사에 뭐 실릴 수도 있고 안 실릴 수도 있겠지만, 이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령 마을신문에 마을기자단 1기분들이 작성해 주셨던 건데요. 3호에 실렸던 사진 같아요. 근데 이 사진에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가지고 이 부분을 살짝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축물이나 한옥 같은 경우에는 처마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래서 찍으실 때 아예 측면 쪽에서 바라보거나 정면을 바라보고 조금 더 멀리서 찍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돋보이게 해서, 그래서 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중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진들과 대비해서 리뷰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카메라가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주변의 사물이나 아니면은 형광등을 통해서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수건 3장이 이렇게 빨랫대에 걸쳐져 있는데요.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회색 수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흰색 수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초점이 어딘가에 맞춰졌다라는 것들이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쉽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상을 터치 한 번이면은 초점이 맞춰지고 그 대상의 노출까지도 잡아줍니다. 역시 앞에 있는 기둥과 뒤에 있는 기둥, 이런 식으로 초점을 바꿔보면서 찍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터치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부분의 노출을 자동적으로 측강을 하는데, 그 노출 값을 조금 더 증가시켜서 밝게 만들거나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경우인데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터치를 한 다음에 그 손가락 그대로 위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밝아지고요.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어두워집니다.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하면은 그 햇살 모양의 아이콘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어떻게 찍은 것 같으신가요? 이게 뭐 같으신가요? 우리 뭐 식당에서 공깃밥 추가요 해가지고 받는 그 공깃밥 쓰된 밥그릇 아시죠? 그 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회사 다닐 때 점심시간에 이 쓰된 공기가 왔었는데 밥을 다 먹고 씻어놓고 이런 사무실 조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무실 조명에 비친 밥그릇 쪽에 노출을 맞췄더니 주변 부분은 확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핸드폰이든 카메라든 이 빛의 양을 중간값으로 하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주변 부분은 어두워지고요. 어두운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그 부분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밝은 부분이 더 밝게 바꿔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한 거죠. 그래서 밥그릇을 그냥 식탁 위에 놓인 채로 찍었으면 그냥 밥그릇입니다. 하지만 좀 더 가까이 가가지고 빛을 조금 더 만져보고 바라보고 바꿨더니 이게 밥그릇인지 무슨 달을 찍은 것인지 모를 그런 사진이 되었고요. 밥그릇을 찍었으면 이제 커플 있겠죠. 이것은 숟가락인데 물론 이제 옆면이 있으니까 앞에 또 밥그릇이라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숟가락으로 유축을 하시기 쉬우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약간 은하?
우주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자, 서울역, 구서울역이에요. 구서울역이 이제는 뭐 문화 전시 공간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서울역에서 여기 보시면은 시계가 같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죠. 같은 때, 같은 날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찍었더니 바깥에 있는 빛 때문에 역광으로 인해서 이 피사체들이 다 어두워졌죠. 근데 어두운 부분을 터치를 하니까 주변부가 다 밝아집니다. 하지만 원래 밝았던 뒤에 역광 부분은 더 밝아졌죠. 이런 식으로 터치 한 번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할 수 있는 이제 실습은 우리가 현장에서 막 너무나 이렇게 잘 찍는 게 가장 좋겠지만 조금 미흡한 사진을 조금 더 보기 좋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무슨 서울의 한 이제 이런 자전거 도로 다리 밑에 그런 곳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이렇게 삐딱하면 어떨까요? 뭔가 균형감도 없고 미약감도 없는 것 같고 다 쏠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 수평 수직이 중요한데, 그리고 그것을 찍을 때 더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찍고 와서 보니까는 조금 이렇게 미흡한 게 보인다 이럴 때는 보정하고자 하는 사진을 여신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이거든 아이폰이거든 편집폭은 뭐 메뉴 이렇게 는자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터치를 해서 이렇게 뭐 각도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버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절을 하시고 저장을 한 다음에 전송을 하시면은 조금 더 보기 좋은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글자 같은 이런 사진들도 삐딱한 것을 이렇게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고 전송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마을기자단에서는 사진을 어떻게 전송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톡으로 전송하실 때는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플러스 버튼에서 앨범을 들어가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점점점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 점점점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옵션이 뜨는데요. 그 옵션에서 가급적이면 원본을 체크를 하고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쇄가 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사진의 화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원본으로 보내시는 것을 잊지 마시라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량의 사진을 전송하실 경우에는 사진을 묶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받는 당사자가 막 한 20여 개의 그런 사진들을 와르르 이렇게 보게 된 게 아니라 한 메시지 속에서 보고 골라서 이렇게 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준비한 과정은 다 마쳤고요. 여러분께서 물론 이제 취재 때문에 사진을 찍으실 일도 많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사진 한 컷만으로도 이런 소소한 일상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선을 조금 더 달리해보고 흐름도 만들어보고 인물 사진도 이렇게 찍어보고 빛도 한번 또 바라보고 하는 식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소소한 재미와 그런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진 강의를 사진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장의 사진에 이야기 흐름을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취재 사진에 적용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3강에서 이제 바리스타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사를 한 장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뭐 리플렛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개책자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맨 앞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의 그런 손놀림 같은 것들이 담길 수 있게 하고 이 부분들이 얼마나 오셨는지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책상 끝에서 찍게 되면은 저 멀리 있는 분들까지 다 찍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수업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개한 책자까지 담아낸다면 한 컷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조명 없이 어쩔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어두운 부분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밝아질 거예요. 그 검은색이 아니라 좀 이렇게 어두운 회색 느낌으로 밝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어두운 부분을 터치를 해가지고 밝기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터치를 한 곳에서도 밝기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연광이든 실내광이든 빛이 있을 때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보통 사진 기자라고 불리는 분들의 그런 찍는 자세를 조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자세를 보면은 카메라를 한 손으로 듣고 이렇게 툭 찍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한 손으로는 셔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이 렌즈 쪽을 잡아서 안정감을 준 상태에서 찍게 되겠죠. 양손 파지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좀 접목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 보통 이렇게 세로로 또 세워서 찍으잖아요. 이렇게 찍지 마시고 가로로 뉘어서 양손으로 쥐어서 이렇게 터치를 하고 찍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사진이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게 취재를 하고 돌아왔는데 사진도 막 잘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다 흔들려져 있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급적이면은 이게 수평수직이 조금 틀린 거를 보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려 버려가지고 이 초점이 완전히 나가버린 사진을 어떻게 복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급적이면 이제 안정감인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제 사진들이 어떤 거대한 조명을 썼다든지 막 DSLR 막 이따만한 대포 그런 카메라로 썼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도 어떻게 보면 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셔가지고 어떤 빛을 좀 바라보고 이런 그림자를 좀 활용해 볼까 한번 해보기도 하고, 터치를 해서 여기 초점을 맞춰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선을 무릎 꿇여서 아니면 좀 더 높여서 달라보기도 하는 식으로 다양한 시도들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여러분들 사진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걸 빼먹었다. 다시 할게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맨날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다른 분이 말씀하시는 걸 이제 찍기만 하다가 제가 직접 말을 하려니까는 굉장히 어색하고 얼게 되네요. 네, 넘어가면은 그런 말씀 들어도 괜찮아. 내가